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마이크 월시의 알고리즘 리더입니다. 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화 등의 단어 이슈가 기업에서도 피할 수 없는 요즘입니다. 외국 기업들은 이미 이런 단어들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자사 제품을 만드는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컴퓨터의 폭발적인 성장과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게 된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알고리즘 리더가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리즘 리더라고 해도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인공지능이 일하는 방식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 수준처럼 알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알고리즘 리더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알고리즘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실행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리더 자신의 자아를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며 자신의 지위를 뒷받침하는 조직 체계를 기꺼이 허물어뜨리고 리더가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자신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도 버려야 하며 팀원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기존의 방식보다 더 열린 형식의 업무 제휴와 작업 처리 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생소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수용하는 사람이 알고리즘 리더라고 합니다. 이런 알고리즘 리더가 되기 위해 사고를 전환하고 이를 재해석하고 세상을 바꾸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고리즘 리더이다 보니 알고리즘, AI, 인공신경망의 정보 처리 방식 등의 컴퓨터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을 포함한 다양한 회사들이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더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를 더 초점을 두어 책에서는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리더들이 갖춰야 하는 역량, 행동, 사고방식 위주로 오늘의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세상 모든 것이 알고리즘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하단에 뜨는 광고만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동영상만 보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까지 들어와 있는 알고리즘을 기업에서 잘 다룬다면 당연히 더 많은 기업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분기별 예산, 영업 마진, 사원 관리, 고객 관리 등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알고리즘을 작동시켜 지금 존재하는 기업들은 그 어떤 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경영을 하지 않는 회사는 당연히 리더도 변해야 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의사결정과 운영 방식, 창의적 결과를 디지털 시대의 복잡성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람을 저자는 알고리즘 리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과거의 기업 경영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의 기업 경영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을 알고리즘 리더라고 보면 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알고리즘 리더가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행보를 본다면 제대로 된 알고리즘 리더들이 우리나라 내에서는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기계가 인간보다 똑똑해지고 있는 시대가 왔음을 인간이 인지했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기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 기계를 잘 활용해서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생각은 알고리즘 리더들이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책과 기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딥러닝을 위해서는 데이터 입력이 필수적인데요.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사람이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기계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사람이 생각한 목표가 중요합니다.
또한 기계가 어떤 결과를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경영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국 기업 오너가 결정합니다. 인간만이 데이터, 자료, 정보, 도출된 결과들을 보고 주의를 구축하고 있는 환경까지 생각해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혁신적인 방법을 상상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계에서 똑같은 결과지를 얻더라도 그를 남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생각하는 것이 알고리즘 리더의 필수 요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는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것은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기 쉬운 조각들로 나누고 그 유사한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파악하여 조각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찾고 찾은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추상화를 하는 과정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비유를 하면 고객 서비스에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원의 지식 부족, 사원의 응대 부족, 물건의 불량, 배송 문제 등으로 나누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씩 찾고 처리를 해보며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고리즘 리더들에게는 컴퓨팅 사고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알고리즘 지식을 아는 것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래의 특성을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알고리즘 리더는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처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 정확한 미래 예측을 원한다면 알고리즘 리더들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하는 것을 경험하며 자신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인재 지침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핵심적인 행동 철학을 나누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유를 부여하면 자연히 동기부여가 되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결국 뛰어난 성과를 낸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논리였다고 합니다. 이때 저자는 중요한 것이 프로세스가 아닌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비유하면 알고리즘은 프로세스일 수 있으나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인풋이 되는 무언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칙, 가치관 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원칙을 제대로 만들고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리더 역시 알고리즘 리더라고 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역시 알고리즘 리더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을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왜 그런 결과를 냈을지, 왜 그런 예상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며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도 알고리즘 리더의 역량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이 객관적일 것 같지만 결국 알고리즘에 입력하는 값을 제공하는 사람은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기에 알고리즘이 편향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편향을 제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체 그림을 그릴 줄 아는 9세대 비즈니스 리더들의 가르침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알고리즘 하나하나의 작동 방식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그림을 봄으로써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기업의 전체를 파악하고 알고리즘 리더들은 AI 시스템의 설계와 데이터를 두고 적절한 물음을 던지며 AI의 추측 결과에도 이의를 제기할 줄 알도록 경영에 있어서 깊은 지식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는 현실로 보여지고도 있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오히려 사람의 일자리가 생기는 직업군도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기계가 있으니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 거야 라는 생각보다 단기적으로는 해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간의 해법으로 저자는 21세기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가도 기업도 미래에 대비해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단기적인 이익을 좇는 국가와 기업과는 다른 성장세와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리더가 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며 오더라도 수백 세기가 지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따라서 결국 내 삶을 이끌어가는 리더도 나인 사람이고 기업을 경영하는 리더도 사람이며 한 국가의 수장도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중요성, 사람이 가진 능력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성장시키고 기업을 발전시키고 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리더가 알아야 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갖추진 못하더라도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책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과 기계를 대립하게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기계가 조화를 이루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알고리즘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